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데이 오늘은 김인실 대리사입니다. 우리에게 삶에 대한 열정과 힘을 주는 8월의 아름다운 날들입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너무 세세하게 관여하고 지나친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되는데요. 모든 일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인 듯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심각한 스트레스에 빠지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지나친 관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관심과 또 주위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스스로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과 관계없는 일에 너무 신경 쓰느라 정작 관심 가져야 할 우리 자신의 내면에게는 소홀하게 지내는 경우는 없으신지요? 세상 돌아가는 일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관심 가지는 일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번 한 주가 애청자 여러분 모두에게는 어떤 한 주셨나요? 물론 우리 자신과 가족 또 이웃들을 위해 작은 관심과 배려가 함께했던 한 주셨을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김인실 대리사의 투데이 오늘은 우리 스스로를 응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둡고 우울한 감정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을 방지해 둠으로써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내버려 둔다고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부정의 감정에 대치하는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로 밝고 긍정적인 가설을 세우는 것입니다. 프레드는 자주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우울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살아갈 의욕이 싹 사라질 정도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최대한 사람과 만나지 않았습니다. 남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프레드는 또다시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도저히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회의가 잡혀있는 터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몸을 일으켜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프레드는 자신의 감정 상태를 숨기고 시종일관 웃는 낯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자신이 우울하다는 것을 눈치챌까 일부러 먼저 우스갯소리를 하며 대화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정신없이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 프레드는 그제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한 감정이 감쪽같이 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생각해보니 하루 종일 우울하다고 느낀 적도 별로 없었습니다. 되도록 웃으며 즐거운 척 하려고 노력한 것이 오히려 나쁜 감정을 없애준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프레드는 감정이 가라앉을 때마다 일부러 즐겁고 재미있는 일을 만들거나 자발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우울증을 극복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척 하기만 해도 실제로 그 감정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즐겁다고 생각하기만 해도 실제로 즐거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힘은 그만큼 위대합니다. 운명을 바꾸고 행복을 불러들일 만큼 위대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자신이 사실은 아주 즐겁다고 상상하는 것이 실제로 우울감을 극복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억지 웃음도 진짜 웃음처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해질 때 눈을 감고 아름다운 풍경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암시해 봅니다. 별일 아니야. 나는 아직도 즐겁고 행복해.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어쩌면 이런 방식이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속임수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임수라고 해도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한 번쯤 시도해봐서 손해를 볼 일은 없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크렘린 궁전에 나이 많은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궁전의 안팎을 쓸고 닦으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지루함 대신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낙엽을 쓸 때도, 쓰레기통을 비울 때도, 창문에 먼지를 닦을 때도 항상 즐겁고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일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자부심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내가 하는 일은 대통령이 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돌보고 나는 이 크렘린 궁전을 돌본다는 점이 다를 뿐이죠. 그녀는 각자 자리에서 맡은 바 본분을 다하고 있다면 자신이나 대통령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청소부와 대통령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통쾌함과 깨달음을 한꺼번에 선사합니다. 대부분의 고통은 가설과 상상에서 비롯됩니다. 불행할 것을 가정하고 실패할 것을 상상하는 데에서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쁨과 행복 역시 가설과 상상으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행복할 것을 가정하고 성공할 것을 상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행복을 상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상상이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은 역시 역경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입니다. 그러니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에 대한 긍정적 상상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상상을 통해 얼마든지 행복한 현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근대의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 때 즐거움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치 이미 즐겁다는 듯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요. 웃음에도 코드가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리포트를 작성하는 조용한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리포트를 작성하다가 잠깐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갔던 한 학생이 그만 터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밖으로 달려나갔다고 합니다. 유머 게시판에 고학생 시리즈 때문이었는데요. 하루는 한 고학생이 쓰레기 봉투 값을 아끼려고 쇼핑백에 쓰레기를 담아서 학교에 가져다 버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골목길을 나서는 순간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소매치기가 순식간에 쇼핑백을 낚아채 갑니다. 그러자 고학생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죠. 하지만 경찰서에서 쓰레기라서 신고 접수가 안 된다고 했다는 유머입니다. 도서관에서 나와서도 웃음을 그치지 못하던 그 학생은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정작 친구는 그게 뭐가 재미있냐면서 오히려 전날 밤에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식구들이 거실에서 TV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요. 드라마 속 주인공이 휴대폰 벨이 울렸습니다. 그러자 저쪽 식탁에서 밥을 먹던 동생이 얼른 휴대폰을 들고 여보세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다시 어디야? 하니까 동생도 다시 응 집이야 밥 먹고 있어 라고 대답해서 온 식구가 소파를 두드리며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뭐가 재밌어 자신이 별로 웃지 않았죠. 사실 친한 친구 간에도 웃음의 코드가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로드 마틴의 유머 심리학에 의하면 그것은 유머에 대한 반응 정도가 외향적인가, 내향적인가, 또 보수적인가, 개방적인가, 감각적인가, 이성적인가 같은 개개인의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형이나 반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심리 건강에 유머가 미치는 힘과 위력에는 어떤 차이도 없겠죠.
행복한 심리학에서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반복의 시간들이죠. 어떤 사람은 그리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솔직히 생각조차 하기도 싫은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만나는 사람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누군가에게는 항상 그리운 사람으로 남고 싶은 것이 우리의 바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나아 보이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우리를 그리워해주고 또 우리도 그 누군가를 그리운, 그래서 더욱 따뜻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실 대르사의 투데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비록 바깥 날씨가 덥지만 사랑과 그리움이 가득한 8월의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보다 좋은 글로 이곳에서 저는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